자,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작품부터 땅끝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다 극복하고 우리 희망이 있다. 어려움 속에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였죠. 그래서 주제 한 번씩 그래도 쑥 갈까? 어려움 속에도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 시의 특징 보면은 그러나가 두 번 등장을 해서 그렇나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여기가 역설법이라는 것도 한 번 더 필기해 볼까요? 물론 이따가 영상 보면은 또 공부하겠지만 그래도 또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골라보라고 했는데 1번의 답은 5번이었어.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그래서 대조법이라고 하는데 대조법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의 의미거든요. 대조라고 하는 건 반대야. 뭐 이런 거지. 뭐 사랑하고 뭐 미움 이런 거를 우리가 대조라고 하는데 그 여기에서는 그런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기서의 그런데 그러나 그런데 이거는 같이 적자. 인식의 전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긍정 부정 느끼는 게 반대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특히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한번 표시를 하자. 여기까지 한번 표시.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중요하니까 한 번씩 밑줄 그을게요. 삐걱삐걱 같은 경우에는 음성 상징어 중에서도 의성어. 파도가 아가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이라는 부분에서는 화류법.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있다. 역설법. 나비를 쫓듯에서 듯 밑줄 긋고 직유법. 듯 밑줄 긋고 직유법. 천천히 잠깐 적어볼게요. 오잉. 채영이 1번, 김인이 1번 다 적었죠? 넘어가 볼게요. 2번. 윗글의 시상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였어.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맞춰야 돼. 특히 이렇게 적절한 거지. 답 2번. 회상의 구조를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깨달음으로 연결한다. 이거 이미 우리 특징에서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회상의 구조라고 하는 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어디 있는가 여기 해보면은요.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이런 부분들 다 회상하는 부분인 거죠. 어린 시절 이야기. 에고 못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용어 정리만 하고 갈게요. 앞으로도 어차피 배워야 되는 개념들. 선경후정. 먼저 경치 묘사, 나중에 정서 표현. 병렬적으로 배치된 그냥 각각의 이미지를 나열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병렬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좀 해봐야지 문제를 봐야지 알 거라서 여기까지 적고 넘어갑시다. 3번 윗글에 대한
윗글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골랐어요. 3번이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땅끝이 의미가 되게 여러 개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땅끝을 많이 제대로 어느 부분인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여기 3번에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어. 그치? 근데 방금 전에 1번 문제 풀면서 그런 데를 기준으로 분위기가 긍정으로 바뀌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만 있다라고 하면은 안 되고 긍정적인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 X 답 그래서 일단 3번이고요. 적절하게 고쳐보면은 절망 속에도 여기서의 땅끝은 절망 속에도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4번. 4번의 A 부분. 요거 A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빠졌죠. 가장 우리 유명한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여기는 역설법이야. 역설법. 사용되지 않은 거 한번 보면은 되지 않은 거를 골라야 되니까 역설법이 4개 있고 하나는 역설법이 없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였어. 그래서 보면은 선생님이 역설법이 일단 답 먼저 체크를 할게요. 답은 먼저 4번이었고 그럼 역설법이 어디 있는지 체크해봤지만 님은 같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대. 님이 뭐 2명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건 아니겠죠. 두 번째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진데 와 헤어졌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고와서 서럽다, 곱다라고 하는 건 되게 아름답고 좀 뭔가 보들보들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서러운 건 슬프니까 이미지가 좀 부정이지. 5번에 외로운데 황홀하대. 외로운데 막 느껴? 그러기엔 어렵죠.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죽어 나니 눈물 흘리오리다.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외워주면 더 좋을 구절 반어법 구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고요. 보기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나이덕 시인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 엄마가 실제로 계시지만 어머니가 보육원에서 근무를 하셨대. 이제 보육원이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속 엄마를 내 엄마로 같이 지내지 못하고 뭔가 엄마를 공유해야 했었던 것 같아. 여러 가지 혼란을 겪었고 답답한 마음에는 보육원을 나와서 걷거나 그네를 타거나 그래서 여기서 그네가 나오는구나 시에서 그네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 여기서 보면 대학 때는 엄청 힘들게 좀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었던 것 같아. 근데 결국에 우리 화자가 깨달았던 건 뭐야?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사실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답을 바로 볼게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3번이야. 나머지는 다 맞는 거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를 좀 보자. 이거 너무 쉬웠을 거야. 땅끝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땅끝이 여러 의미가 있죠. 땅끝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제를 바탕으로 골라야 돼요. 주제를 바탕으로 고른다라고 하면은 그런 절망 속에서의 희망이기 때문에 절망 속 희망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았겠군이라고 하는 게 답이 될 순 없어. 우리 화자 포기 안 했고요. 보기를 읽어봤을 때도 잠깐 앞에 페이지로 선생님 돌아갈게. 보기의 맨 마지막에 이 화자가 직접 한 말도 시인이 직접 한 말도 보면은 어둠도 시에 들어오면 어둠만은 아니게 되는지 눈부시고 감미롭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어둠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뭔가 자기가 그런 것들을 완전히 좀 이겨낸 듯한 뉘앙스로 표현을 했죠. 답 그래서 3번. 주제를 기준으로 고른다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스터방 파트 가볼게요. 미스터방.
기억해보면은 일제강점기 직후에 방산복이었던 사람이 미스터 방으로 약간의 좀 뭐랄까 신분 상승 같은 걸 했었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S소위 덕분이었다. 그래서 우리 배운 단어가 호가 호위라고 하는 개념이었죠. 그런데 여기 이제 백주사라고 하는 인물도 나오는데, 백주사라고 하는 인물은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로 이제 재산을 모은 그런 되게 부정적인 인물이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거 없이, 반성 없이 그냥 억울해! 내 돈 다 뺏긴 거 억울해! 이런 것만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방산복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지만, 방산복이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친한 척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방산복이랑 친한 척도 안 했을 거다. 뭐 요런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인물을 희화화, 발음이 조금 힘드네요. 흐이죠 원래는. 인물을 희화화해서 우스꽝스럽게 만들죠.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비판하라고. 우리 이 글을 같이 읽고 있는 독자들도 함께 욕해달라고, 그러려고 이렇게 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번부터 해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6번의 답은 4번이야. 방산복은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모두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여기에서 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그런 거 상관없어. 잘하는 거 잘하지 않는 거 상관없어. 할 줄 안다는 게 포인트야. 할 줄은 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한번 답지 조금 고쳐볼게요. 데리고 도망쳤다. 이건 아예 없는 내용이야. 없어.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 그냥 지우개 이렇게 쭉 지울게요. 두 번째, 격없이 지내는, 여기도 잘못되었죠. 격없이 지내는 친한 관계도 아닌 거죠. 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그냥 같은 고향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서울, 이제 방산복에 도움받기 서울로 피신한 것도 아니죠. 도움을 받기 위해도 아니고요. 그냥 서울에 왔는데 우연히 만난 거야. 아들의 잘못으로 군중의 습격을 받았다? 아들의 잘못도 물론 있어. 이것도 있지만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백주사도 친일파야.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어도 똑같이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자, 다음 7번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자, 앞에 페이지로 가서 A를 보면은 여기서 그 앞에 부분에 그런 뭐냐 여기 방산복 여기다 쓸게요. 가에다가 A에다가 방산복의 외형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부분이었어. 그리고 B 부분을 보면은 B 부분은 뭐야? 백주사 아들의 그런 부정부패 목록이었던 거죠. 일제강점기 때 백주사 아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모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답이 있어. 답이 1번이야.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바로 1번으로 체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8번에 기억에서 미음까지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또 고르라고 하네요. 기억. 한번 기억 니은을 먼저 볼게요. 기억. 술도 미국 사람 내가 분명하죠. 문명했죠. 이거를 이제 더 발전시켰다.
조선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 여기서 너가 기억해야 될 거는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미국이라고 하는 게 최고 최고, 미국 멋져, 미국 짱짱 하는 그런 마인드. 멀고 말고 아직도 멀었지. 이거는 사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여기에서 이 마인드는 방산복의 비위를 맞추는 아부하는 거였어. 왜? 재산 때문에, 재산 찾으려고. 내가 이제 방산복한테 잘 보여서 부탁해가지고 그거 되찾으려고. 여기 글씨가 좀 겹쳐서 찾으려고 해요. 백산복의 비율을 맞춰서 재산을 찾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은 건조백이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백상은 안 늙으심이야 허허허 하는 대사가 방산복의 대사고 머리 생걸 보게 해서 백주사의 대화야. 에이 그거는 뭐 너 이렇게 머리가 생 것도 아니지 하면서 방산복이 하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리을도 보면은 뭐 술 드슈 여기서 드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조백이시지 하면서 농담하는 거여서 말버릇이 고약해 포인트. 정면하고 술을 먹어 포인트. 담배를 뻐끔뻐끔 피워 포인트.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 괘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리을은 백주사가 방산복을 괘씸하게 보는 이유가 적힌 부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미음을 보면은 분풀이를 할까?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이런 궁리를 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억울하다라는 마인드. 억울하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 나 너무 억울해 하는 마인드였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면은 김이나 기역부터 미음까지 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미음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 왜 미음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백주사 여기서 보면은 방산복에게 복수하겠다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뺏어간 자신의 재산을 뺏어간 군중들에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아이고, 미안. 응. 자, 다음에 넘어가서 9번 갈게요. 김치 쪽과 정백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지. 방산복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물론 사회적인 계급은 그 S소위 덕분에 레벨업을 했지만 방산복 자체가 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김치 쪽 이렇게 쭉 찢어서 입으로 쫙 먹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옛날에 어떻게 보면 좀 천박했던 그런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기억만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정백미라고 하는 거는 백주사가 축적한 게 아니라 백주사 아들이 한 거야. 백주사 아들. 여기서는 백선봉이라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정백미는 당시 인물들 그런 부정부패를 상징하는 게 맞는데 김치 쪽은 아니야. 김치 쪽은 그냥 천박한 그런 거거든. 그 다음에 10번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보면은요 3번이죠. 이거 너무 쉬워서 바로 3번 봤어요. 통역관이 되어 권력을 행사하려고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지? 계속 이야기했죠. 빼앗긴 재산을 되찾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기억했으면 하는 거 1번 방산복처럼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았겠다라는 거 기억해주고 두 번째로 군중들한테 재산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군정청에게 빼앗겼겠군. 그렇군. 이 두 개는 우리가 좀 생각해두면 좋을 거.
자, 11번은 저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봤던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4번이죠. 실제 경험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될 거. 소설은 허구적이다. 있을 법한 이야기다. 있을 법한 건 뭐야?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없다. 자, 여기까지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12페이지, 12번. 기억과 니은에 그래서 이제 들어갈 거를 고르는 건데, 해방 후에 방산복하고 백주사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해보면은 너무 쉽죠. 역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봤던 거니까 1번. 선생님이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일부러 문제 넣은 거는 이제 미스터 방은 졸업해야 돼. 우리 이제 문법 집중적으로 해야지. 선생님 솔직히 말할까? 나는 솔직한 마음에 3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문법만 내고 싶어. 근데 그럴 수 없어서 너무 슬플 뿐이야. 그래서 미스터 방 졸업하자라는 의미로 12번에 답 이렇게 넣었고요. 바로 13번 갈게요. 여기도 역시 우리 앞에서 봤었던 부분하고 반복되는 문제라서 답부터 보면은요. 4번. 이거 조금 헷갈리게 일부러 선생님이 한 건데,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은 가하고 다야. 가하고 다. 외적인 묘사가 다 별로이죠. 나는 그냥 인물의 심리 묘사였던 거예요. 그냥 그랬던 거였다. 자, 14번. 선생님이 14번은 이것도 역시 함정이었어. 왜 함정이었냐면 선생님이 문제 풀 때 한 번쯤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야, 계시 있으면 갭부터 봐라. 계시 웬만하면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계시 아니어서. 계시 답이 아니어서 표현을 이제 넣었고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이제 문제 푸는 거 쭉 보니까 이 과거에서 과거 이 이거 있죠. 디귿. 여기에서 좀 많이 틀리더라고. 유독 여기서 많이 틀려가지고 선생님 일부러 이거 같이 배치를 한 건데, 보면은 일단 과거 시제를 2번 쓰는 거는 선생님이 이해하겠지. 과거와의 단절을 표현을 하는 거라고? 단절을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과거 시제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예뻤었어에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과거형을 만들면은 예뻤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 찐으로 과거 시제는 여기 뻐 밑에 있는 쌍시옷이 과거 시제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과거 시제 이 이 애들 있잖아. 얘네들은 그냥 한 덩어리로 봐. 얘네가 그냥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3번이 적절하지 않았고 3번을 적절하게 고치면 but, 을 사용해. 여기서는 이렇게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쓰였어야 해. 그러니까 이 쓰였다는 거를 표현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4번은 맞는 답이 되겠죠. 계시 미래 시제라는 거. 4번은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다시 보면은 내일은 꼭 이기겠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또 있잖아, 마침. 자, 그 다음에 15번. 이것도 보면은 선생님의 설명을 일단 보면은 피동은 대상을 부각하고 싶거나 아니면 주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숨기고 싶을 때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 또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경우, 마지막으로 행위의 주체를 분명히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합니다. 쓰는 경우가 되게 많죠. 같이 기억해 줘야 돼요. 중요하니까 선생님 여기다 별표 하나 할게요. 근데 추웠던 날씨가 풀렸다. 얘는 되지만 우리 문제 풀 때 김이나 이렇게 별 표시 있지? 별 표시는 항상 말이 안 된다는 뜻이야. 얘는 말이 안 돼서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이렇게 안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왜 지금 이렇게 안 쓴다? 뭐가 다르지? 했을 때 얘가 지금 피동형이잖아. 그러면 이 날씨에 관한 거는 피동 문장만 쓴다는 뜻이네. 그치? 근데 왜 그러냐면 딱 봤을 때 누가 날씨를 푸는지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뭐 하나님이 하나?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있나? 이런 것처럼 모르잖아. 밝히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 1번입니다. 다음 16번. 이거 너무 쉽죠? 이제 우리 이거 높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문장을 다 읽는 게 아니라 포인트에 표시한다. 선생님이랑 똑같이 표시했는지 한번 비교해 볼 필요 있어요. 깨서 방문하시다 에서 주체 높임이었고요. 감사합니다, 합니다, 존댓말 썼죠. 상대 높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뵙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객체야. 그래서 주상객으로 답을 골라보게 되면은요 3번이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미안 여기서 보면은 선생님이 하나 놓치고 왔는데요. 찾아주셔서 선생님이 여기를 놓쳤어. 쉬어서 여기가 주체가 또 있죠. 으쌰. 자, 그리고 이제 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과거, 기억은 과거, 니은은 현재, 디귿은 미래 시제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제 전체 문장을 같이 보면서 따져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발화시와 사건시의 선후 관계를 잘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17번에서 보면은 아까 전에 보면은 미안 선생님 까먹어 버렸네. 기억은 과거, 니은이 현재였어요. 그럼 여기다 좀 써볼게요. 기억이 과거, 니은이 현재, 디귿이 미래네요. 그럼 디귿 발표할 자료,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흐린, 웃는, 둘 다 현장이네. 떠난 과거지만 부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현재 시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 떠난, 부푼, 웃는, 흐린, 여기 1, 2, 3, 4번 다 마찬가지지만 얘네 다 지금 뭐냐면은 관형사형 어미를 보고 있어. 관형사형 어미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애들이죠. 그래서 동형 동사인 경우 동사에 은이 붙으면은 먹은 이것처럼 과거가 되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는 이다를 표현하는, 이다라는 단어가 서술격 조사거든. 여기에 은이 붙으면은 얘는 현재라 그랬지. 동사에 는이 붙으면은 현재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떠난, 여기서는 니은 받침, 떠나다의 니은 받침,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기억에 부풀다라고 하는 거는, 부풀다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야. 그럼 혹시 몰라서 동사, 형용사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 동사는 움직이는 거,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풀다는 형용사였기 때문에 여기서 형용사의 은이 붙어서 현재 시제였다. 다음 18번,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가장 적절한 거기 때문에 일단 답부터 보면 3번이죠.
상황 1에서 보면 할 거예요 라고 해서 해요체고요. 비격식체고요. 맛있어. 반말하고 있죠? 비격식체. 해체를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습니다. 하십시오체 썼네요. 격식체죠? 그래서 상황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학교 공지를 교사 대표로서 학부모들에게 이제 발표를 하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격식을 차려서 말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번 이런 문제도 선생님이 1, 2, 3, 4, 5를 먼저 보면서 1번을 보고 기억을 보고 니은을 보고 2번을 보고 니은을 보고 이렇게 봐야 된다 했었지? 1번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뵙고 오셨어요. 특수어휘를 사용해 주체 높임인데 여기서 보면은 뵙고가 특수어휘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체 높임이 아니라 객체 높임이라고 써야지 더 어울리겠다. 2번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을 실현하겠다는데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시고 진지 계시다 드시다 다 높임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답 2번. 3번에 지금 보면요. 철수라고 하는 친구는 높여지지 않고 있고요. 손님들을 모시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객체 높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엔 어머니께서니까 차려주셨어 에서 주체 높임 썼네요. 시험 준비를 많이 힘드시죠? 존댓말 했죠? 상대 높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걸 좀 먼저, 적절하지 않은 걸 일단 먼저 한번 봐봅시다. 20번에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었는데 관형, 사형, 어미, 던이부터 과거 시제가 되었으므로 라고 하는데요. 디귿을 볼게. 예쁘던 그 꽃나무들이라고 나오고 있죠. 예쁘다라고 하는 형용사에 던이 붙어서 과거 느낌 주고 있고요. 예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형용사잖아. 성질이나 상태니까. 그쵸? 비읍도 보면은 초등학생이던 내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단어는 조금 어려서 여기다 설명을 쓰면은 얘는 초등학생이라고 하는 명사에 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가 붙었는데 거기에 다를 빼고 던을 붙인 거야. 관형사형 어미인데 줄여서 관어라고 쓸게요. 자리가 모자라서 관형사형 어미예요. 관형사형 어미 여기 17번에 있는 글씨.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래서 답이 적절하지 않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다음 노랫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였는데요. 차올랐던 현재 시제를 나타냈는데 방금 전에 바로 위에서 3번에서 했다시피 더는 과거 시제야. 그러니까 1번도 답이 될 수가 없고 2번도 될 수가 없어. 현재 시제니까. 그 말을 내일 꼭 하겠어. 내일 하겠대. 그럼 얘는 미래일이겠지. 여기서의 get은. 그래서 의지를 나타내는 미래다 해서 4번이 맞고요. 현재 시제도 될 수가 없고 역시 미래 시제로 바꿔야겠죠?
22번 문제 같은 게 이제 또 조심해야 되는 거야. 1번 특히 사건시가 뭐 바라시보다 먼저 있다 뒤에 있다 이거 순서 바꿔서 바라시가 먼저 있다 나중에 있다 이렇게 나오면은 헷갈리기 딱 좋죠.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뒤에 온다.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다는 뜻이니까 얘는 미래 시제라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봤는데 꿈을 이루겠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룰 예정이야. 미래 시제로 썼고요. 맑다라고 하는 거는 시제 표시가 따로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냥 단어 기본형으로 현재를 표현을 하는 게 형용사의 특징이기 때문에 2번도 맞고요. 먹은 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선함할 어미 은이 아니라 관형사형 어미라고 우리 지금 계속 앞에서 17번도 20번도 이렇게 배웠죠. 관형사형 어미를 썼다라고 고쳐야겠네요. 그래서 답이 3번. 고서는 끝났다는 표현이죠. 뭐뭐 하고서 밥을 먹고서 나갔다 이렇게 끝났다. 바쁘고 있다처럼 형용사는 진행을 쓰지 않아요. 영어에서도 똑같거든. 영어에서도 형용사는 ing 안 쓴다고 그러잖아. 국어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쓰지 않아요. 여기까지 다 적었으면 끄덕끄덕. 응? 끄덕끄덕? 아니야. 응?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3번. 보기의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았는데 답은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유리창이 깨졌어요. 이거 피동이야 이거 피동이야 사동이야 뭐야? 그쵸 얘는 피동이네요. 피동이고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깨지다 깨지다 요거죠. 미안 깨다에 어지다가 붙은 거죠. 그래서 어지다라고 하는 거는 통사적 피동이라고 표현해. 어지다 뭐뭐 개되다 이거는 통사적 피동이야. 그래서 답은 1번 적절했고요. 파생적 피동 아니라는 거 배웠죠. 파생적 피동 나오려면 전미사 붙어야 돼. 파생 전미사 이히리기 쓸 때 있고요. 주체가 드러나냐 주체가 드러나지 않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니은을 보면은 회사에 의해서 깨졌다는 게 보여져. 지어졌다는 게 보여져. 그러니까 이 주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누가 행동했는가 약간 이 개념이거든요. 서술어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근데 지어진 거는 회사가 지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에 전미사 기가 붙었잖아. 그러면은 얘는 방금 전에 2번에서 배웠던 것처럼 파생적 피동문이라 불러야 되고요. 능동문이 없다라고 하면 능동문 만들어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능동문 만들 때는 부사어가 주어로 와야 돼. 동생이. 그리고 주어가 목적어로 오거든요. 예쁜 귀여운 강아지를 하고요. 안겼다 해서 기 날려버리면 되죠. 안았다. 이렇게. 가능하네요. 문장이 만들어졌네요. 그쵸? 여기까지 보았고요.
마지막 24번.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발효됐는데요. 됐는데요 라고 하는데 이 좀 글씨가 복잡해서 풀어서 써볼게요. 발효, 돼, 는데 이거죠? 그래서 발효라고 하는 단어에 되다라고 하는 피동 표현 붙었고 통사적 피동이고요. 보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다가 결합한 표현으로 피동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 이의 존댓말이 비읍니다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동 표현을 썼구나. 보이로 썼죠. 아 미안해요. 쏘리 김인 선생님 순간적으로 너무 피동사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헷갈렸어요. 미안. 보다에 보입니다는 존댓말이죠. 보다에 입니다라고 하는 존댓말이 붙어가지고 얘는 피동이 아니고요. 예상됩니다라고 하는 거 3번 보면은 예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되다가 붙은 건데 아까 전에 우리 되다가 붙으면은 통사적 피동이라고 파생적 피동이라고 했었죠. 답 3번이죠. 미안 김현 선생님 그럼 아까 24번에 지금 조금 헷갈려서 1번도 잘못 말한 것 같아. 통사적 피동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야 될 것 같아요. 파생적 피동이거든요. 뭐뭐개 되다라고 쓰게 되면은요 얘는 파생적 피동 아니 통사적 피동이에요. 통사적 피동이고 개가 없이 그냥 되다가 붙으면은 파생적 피동이거든요. 여기 같이 한번 적어줄래? 그리고 이희리기 전미사 쓰는 것도 파생적 피동이야. 그래서 답이 3번이었네요. 지금 1번, 2번, 3번이 다 피동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4번에서 능동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얘도 좀 안 어울리기고 5번 같은 경우는 조금 실수할 수 있는데 폭염 하나가 아니라 폭염 주의 보까지 한 덩어리야. 왜냐면 이 뒤에 주격조사 가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이 한 덩어리구나. 주어가 하나의 단어 덩어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24번까지 쭉 전체 해설했어요. 이번에는 높임 표현하고 피동사동이 좀 선생님 집중적으로 넣었는데 다음에는 그 인용절도 같이 배치를 할 예정이니까 거기 부분도 한 번 더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